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17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 관제인은 과연 어떤 일을 할까? 파산 관제인은 내 편일까?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파산을 진행하시다 보면 의뢰인들과 수도 없이 통화를 하게 되고 파산 관제인하고 면담 다녀오실 때 특히 많이 통화를 하게 되거든요. 면담 다녀오신 이후에 대부분은 문제가 없는 사건들이니까 특별한 내용들이 없으신 경우가 많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법무사님, 파산 관제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면담을 갔다 왔는데 무슨 검찰청에 다녀온 것 같아요. 취조받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딱딱하시죠?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에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서울회생법원에 이제 상담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한 달에 2차례 정도 이제 서울회생법원 1층에 있는 뉴스타트 상담센터에 나가서 상담을 하거든요. 거기 앉아 있으면 채무자분들도 많이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시긴 하지만 채권자분들도 꽤 많이 오시거든요. 그럼 이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법무사님, 제가 좀 전에 집회기일 다녀왔는데 판사님도 채무자 편인 것 같고 파산 관제인도 채무자 편인 것 같다. 내 얘기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채무자가 봐도 파산 관제인이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채권자가 보셔도 파산 관제인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으신가 봐요. 그래서 과연 파산 관제인은 그럼 누구 편일까? 이거 참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이 얘기를 하려면 파산관제인이 과연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인지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파산관제인의 업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인 업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원에 접수되는 파산신청 사건이 워낙 많습니다. 이 사건들을 전국 법원마다 몇 분 안 계신 판사님들이 일일이 다 조사하시고 면담하시고 이렇게 검토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맡겨서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파산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재산을 갖고 있다면 그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는 절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산관제인은 과연 채무자분이 어떤 재산을 갖고 계신지 이걸 다 조사하시고 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매각하고 처분해서 돈으로 바꿔서 채권자들한테 배당까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역할은 우리가 파산에서 면책을 받으시려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으셔야 되거든요. 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일 흔하게 발생하는 게 재산을 은닉하셨다든가 재산을 처분한 이후에 편파변제 행위를 하셨다든가 아니면 도박이나 낭비를 하셨다든가 이런 사유들이죠. 이런 것들은 없는지를 조사하시고 판사에게 보고를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파산관제인이 기본적인 업무는 신청하신 채무자분이 재산을 숨긴 건 없는지 조사하고 이분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조사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신청하는 채무자 편은 아닌 거죠. 내가 면책 불허가를 해야 되는 사유가 없는지를 조사해서 보고하는 사람이니까 내 편은 사실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또 채권자 쪽에서도 내 편도 아닌 것 같다 하시는 이유는 그 채권자분들이 보통 이의 신청을 하시면 객관적인 사항을 잘 모르시고 좀 하소연조의 이의 신청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파산관제인이 어떤 것을 조사해야 될지, 이분이 어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의 신청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끼시고, 그래서 왜 내 편이 아니냐, 왜 채무자 편만 되냐, 이런 또 불만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산관제인들도 양쪽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제 생각도 듭니다. 그럼 과연 내가 파산 면책 절차를 진행하면서 파산관제인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도 사실은 주제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파산관제인들이 사실은 저희 선배님들도 여러분이 하고 계시지만 그 업무량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사하시고 서류 제출을 요구하시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시고 대응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잘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산관제인께서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시는 서류들도 지역 법원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양들이 요구가 됩니다. 이런 서류들을 요구 받으셨을 때 최대한 빨리빨리 준비를 잘 하셔서 빠르게 제출을 잘 해주시는 것, 일정에 늦지 않게. 그리고 면담을 가셨을 때도 파산관제인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시고 그리고 협조를 하시면 아무래도 파산관제인도 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보고서를 써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개인 파산 면책이라는 것이 모든 분이 채무 전부를 다 그냥 탕감받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1-20% 정도는 저희 사무실 경험으로는 일부 법원에 환수 금액이 발생해서 돈을 내고 나서 면책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 파산관제인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럴 수 있는 사건은 미리 말씀을 드리거든요. 편파 변제 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아니면 갖고 계신 재산 중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 정도 금액은 최소한 법원에 환수를 당하셔야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법원에서 환수하는 금액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파산관제인의 재량이거든요. 판사님은 대부분 결제를 하시는데 결제를 대부분 그냥 해주시기 때문에 파산관제인이 결정해서 보고한 그대로 보통은 통과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파산관제인이 재량이 상당히 크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편파변제가 3천만 원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더라도 파산관제인 재량에 따라서 그리고 내 사정 형편에 따라서는 그 금액을 많이 낮추어서 법원에 돈을 납부하고 그리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해요.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파산관제인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내가 좀 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파산관제인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법원에 나가서 또 무료 법률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개인 파산 면책 절차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채권자분들이 이의 신청을 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는 사실은 법원도 파산관제인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사건이 되고 조사도 좀 철저하게 되고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서로 내 편이 아닌 것 같다라고 불평을 하실 것이 아니라 좀 더 파산관제인이 업무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빠르게 업무에 협조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나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결정을 받으실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과 상담하면서 여러분과 공유하면 좋은 내용들을 잘 찾아서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